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8살, 6살, 4살 이렇게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면 이제 막내까지도 따라서 막 본다고 해요. 이렇듯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를 당연시하게 접하게 되는 미디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좀 멀리하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미디어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접하는 디지털 기기를 좀 더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너무 이런 기기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너무 남용하다 보면 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만 해도 이제 아이를 차에 태워도 무조건 핸드폰을 앞에 딱 놓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딱 앞에 보여주고, 또 집안일 할 때도 막 엄마가 계속 보여준 거예요. 이제 아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엄마에게 덜 요구를 하니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라고 말을 해야 되는 시기에도 아예 말을 못하고, 나아가서는 약간의 자폐 증상까지 보이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영향까지 초래하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기기를 남용하는 것이 영상 미디어만 주구장창 보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이의 이렇게 전체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미디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정한 후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또 이런 정보들을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뭐 뽀로로나 핑크퐁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한글을 익히기도 하고, 영어 알파벳을 배우기도 하고, 또 숫자를 익히기도 해요. 동요를 듣고 율동을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상 미디어는 정보를 습득하는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인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딱 2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가지고 아이와의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미디어 사용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스마트폰 중독 문제죠.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정 안에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해도 밖에 나가면 정말 모두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걸 막 계속 제지한다고만 해서 오히려 어떤 억눌린 그런 욕구가 잘못 분출돼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그런 적당한 선을 지키는 자기 통제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훈련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이제 걸음마를 할 때도 그렇고 기저귀를 뗄 때도 그렇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강아지, 애완견을 키울 때에도 집에서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해요. 바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막 스스로 핸드폰을 켜고 또 다 봤으면 딱 끄고 이렇게 할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훈련은 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아이들과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고민을 하는 그런 사연들을 보면 실제로는 아이보다도 어른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혼자 있는 공간에서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상을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가 굉장히 내가 의도치 않게 자극적인 영상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혼자 있다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자극적인 영상물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서 있지 않더라도 집안일을 하는 그런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을 엄마나 아빠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유해 매체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정서적인 방어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볼 때 중간중간에 엄마가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왜 보고 왜 좋아하는지 이런 대화를 중간중간에 함으로써 엄마가 항상 옆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 바구니를 만들어서 일정 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그런 규칙을 정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능한 시간은 외출을 해서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실내 체육관이나 어떤 볼링장이나 또 실내 배드민턴장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의 그런 무료 강좌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이가 이제 정적인 활동에서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두 번째, 스마트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보면 짧은 애니메이션 하나에도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다양한 영역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육적인 내용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준다면 아이가 쉽게 이제 흥미를 잃어서 지속적인 학습이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나 이런 음악들을 잘 파악하고 이제 예를 들면 뽀로로를 좋아한다면 뽀로로가 나오는 한글, 뽀로로가 나오는 음악, 뭐 뽀로로가 나오는 영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책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활용 예시가 좀 잘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상어 가족 다 아시죠? 자, 보면 핑크퐁 상어 가족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걸 아이들한테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만 끝내지 말고 이 영상과 관련한 한 5가지 정도의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상어의 움직임을 같이 흉내내고 율동을 따라해보면서 신체 활동을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상어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 아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술적인 경험으로 상어 가족을 함께 그려보고 색칠해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 탐구 분야로 들어가서는 이제 상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화책이 있잖아요. 그런 동화책을 함께 읽어봄으로써 상어의 그런 특성들을 함께 공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실 보면은 컨텐츠와 그 동화책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자꾸 아이한테 말을 거는 거죠. 뭐 상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말할 기회를 유도하는 거죠. 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하고 신랑이 벌이는 일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 사용이죠. 아이들이 이제 어떤 정해진 규칙이 없으면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심지어는 이제 학교 등교할 때도 보면 이렇게 막 게임을 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막 신발 벗어났는데 그것도 막
그냥 버려둔 채로 막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앞에 얘기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